나이가 들수록 왜 남성의 그곳이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는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세월 탓이라 여기며 체념해 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남성 성기가 작아지는 실제 원인을 짚어드리고 하루 단 5분의 훈련만으로 지금보다 눈에 띄게 크기와 단단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오직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남성들의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시켜온 남성비뇨의학과 전문의 강소영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72세의 박모 어르신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부터 술과 담배를 가까이 했고 나이가 든 뒤에는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며 여성과의 만남을 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제 훈련법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길이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70이 넘어서 이런 변화를 다시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기가 작아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팔과 다리도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가늘어지고 약해집니다. 그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극과 훈련이 없으면 점점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크기와 강직도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에는 제가 극소수 환자에게만 알려드렸던 방법, 잠들기 전 단 1분 투자로 아침 발기를 유도해 크기 변화를 돕는 야간 발기 활성화 훈련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몸과 자신감을 되돌릴 실질적인 훈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다가 몇 해 전 교감으로 명예퇴직하신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퇴직 이후 여성 앞에 서면 스스로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원장님, 다른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와 비교하면 크기도 줄어든 것 같고 발기가 되어도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습니다. 관계를 시도해도 중간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낙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괴롭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나을 텐데 그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제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성기능의 저하는 단순히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남성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크게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 역시 해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식품을 챙겨 먹고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나름대로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변화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다시 예전처럼 여성 앞에서 당당해질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그의 낮게 떨리는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셨습니다. 헬스장에서 팔 근육을 키우려면 아령을 들어야 하고 다리를 단련하려면 스쿼트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위의 근육과 혈관을 직접 강화하는 운동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제 설명을 듣자 김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성기는 뼈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발기를 지탱하는 발기근이 뿌리를 받치고 있고
해면체라는 조직이 혈액을 저장하며 강직도를 유지합니다. 이 두 요소를 직접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걷기 운동을 해도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근육과 혈관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제야 김 선생님의 얼굴에 조금씩 기대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몸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핵심 부위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제대로 알려진 적 없던 핵심 훈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를 단순한 신체 부위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성기는 근육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근육과 혈관이 정교하게 작동하는 일종의 유압장치와 같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 계기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남성 재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를 만난 뒤였습니다. 독일의 한 재활병원에서 평생을 남성 비뇨 생식기 기능 회복 연구에 헌신해온 헤르만 슈나이더 박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제가 한국 남성들이 겪는 기능 저하와 자존감 문제에 대해 설명하자 그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선생, 만약 당신의 오른팔이 다쳐 몇 달간 깁스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깁스를 푼 뒤 그 팔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왼팔보다 훨씬 가늘어지고 힘도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성 위축을 겪습니다. 그런데 왜 성기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남성의 성기 역시 근육과 혈관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단련하지 않는다면 약해지고 위축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약물은 처방했지만 정작 필요한 운동법은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사용해야 유지되고 훈련해야 강화된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성기 역시 팔과 다리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퇴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다시 사용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약해진 팔 근육도 꾸준히 아령을 들면 다시 굵어지고 힘이 붙습니다. 성기 역시 올바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단련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크기와 강직도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발기근, 즉 골반적은 PC 근육과 성기 내부의 혈관 구조인 해면체입니다. 발기근은 성기 뿌리를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 핵심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해야 발기 시 혈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고 사정 시에도 강하게 수축해 분출력을 높여줍니다. 해면체는 스펀지 형태의 혈관 조직이 모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직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더 많은 혈액을 저장하여 충분히 팽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조직이 탄력을 잃고 점차 굳어지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 크기가 줄어들고 발기력도 약해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발기근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굳어진 해면체의 탄성을 회복하도록 자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포기할 때 기능은 더 빠르게 저하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집에서 하루 10분이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훈련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이전과는 다른 신체 반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훈련은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키고
제가 안내하는 방법대로 정확히 수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잠들어 있는 발기근을 깨워라 뿌리 강화 운동 3분. 2단계는 발기근, 즉 PC 근육을 직접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근육은 강직도와 사정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무릎은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소변을 참을 때처럼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근육을 조여줍니다. 이때 복부나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뿌리 근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동작을 시작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해당 근육을 강하게 수축한 상태로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3초 동안 천천히 힘을 풀어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완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5초 수축, 3초 이완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가 됩니다. 처음에는 1기세트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근육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연 발기가 되었을 때 의지로 성기를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바로 지금 단련해야 할 발기근입니다. 아침 발기 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이 발기근입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굳어있는 혈관을 깨우는 단계, 혈류 마사지 5분입니다. 엔진을 작동시켰다면 이제 연료가 원활히 흐르도록 통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단해진 해면체 조직을 부드럽게 자극해 혈액이 충분히 유입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한 직후입니다. 이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효과가 높아집니다. 먼저 손에 소량의 오일이나 로션을 덜어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엄지와 검지로 고리 모양을 만들어 성기 뿌리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주의할 점은 압력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쥐면 안 됩니다. 혈류를 막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 적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뿌리에서 끝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치약을 짜내듯 부드럽게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십시오. 혈액을 말단으로 이동시킨다는 이미지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 동작을 약 10회 반복합니다. 이후에는 양손바닥으로 전체를 감싸고 빨래를 문지르듯 가볍게 비벼줍니다. 이는 해면체 전반을 고르게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쾌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혈관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훈련입니다. 사정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혈류와 감각 변화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제3단계입니다. 밤 동안 기능을 유지하는 야간 발기 유도 훈련 2분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일부 환자에게만 안내해왔던 핵심 원리입니다. 남성의 성기는 수면 중 여러 차례 자연 발기를 합니다. 이를 야간 발기라고 하며 이는 혈관과 신경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횟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조직의 탄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이 훈련은 수면 중에도 혈류 자극이 유지되도록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1단계의 발기근 강화 운동을 10회만 반복합니다. 이는 뇌와 신체에 지금부터 이 부위를 활성화한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수건이나 양말 등으로 성기를 가볍게 감싸줍니다. 이는 보온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동작만으로도 뇌는 해당 부위의 혈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중 야간 발기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속해도 아침에 느껴지는 묵직함과 단단함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단계 모두 합쳐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20분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실행 가능한 훈련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 성장이 제한되듯 신체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지 않으면 훈련 효과 역시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기력을 보강하는 식품 차원이 아닙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입니다. 첫째, 아침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순환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몸은 수분을 잃고 그로 인해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이 점도를 낮추고 전신 혈액 순환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당 부위로 향하는 혈류도 개선됩니다. 둘째, 식사의 중심을 단백질 위주로 조정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성기는 근육 구조를 포함합니다. 근육을 형성하는 기본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육류를 줄이고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 두부, 콩류, 달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는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점심 식사 후 10분 정도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햇볕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남성 호르몬 생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10분만이라도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걸으십시오. 소화를 돕고 혈당 급등을 완화하며 호르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 음주는 줄이십시오. 저녁에 과식하거나 음주를 하면 신체는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회복과 호르몬 생성에 사용할 자원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는 절제하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4가지 생활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3단계 훈련과 이 4가지 습관을 병행한다면 신체는 점차 활력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훈련법과 생활관리라는 2가지 핵심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매일 아침 크기를 재보거나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먼저 몸의 미묘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 작은 변화를 인지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목표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남아 있었다면 며칠 후부터는 같은 수면 시간에도 몸이 한결 가볍고 정신이 맑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혈액순환과 회복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 줄기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배출이 힘있고 일정해졌다면 이는 발기근, 즉 PC 근육이 강화되어 방광과 골반저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배뇨 시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적 관심과 반응의 회복입니다. 한동안 무뎌졌던 감정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호르몬 환경과 혈류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은 당신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 생성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남성으로서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네 번째 분명한 신호는 아침 발기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침의 반응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핵심은 기능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단기간에 20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조급함은 내려놓으십시오. 신체 기능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 왔습니다.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단단함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실제 신호에 집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를 하나씩 확인해 나갈 때 뇌는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긍정적인 인식이 다시 행동을 강화하고 결국 더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의 신체 훈련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파트너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단련해도 상대의 냉담한 반응 앞에서는 자신감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격려와 지지는 어떤 보조제보다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다시 김 선생님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훈련을 성실히 이어갔고 신체적 변화도 점차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 실패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노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지를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요즘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싶어 매일 운동을 하고 있으며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고 노력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내는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저녁 식사에는 단백질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보일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김 선생님의 회복 속도는 더욱 안정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격려를 들을 때마다 몸에 힘이 더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 말이 최고의 보충제 같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 과정은 혼자 감당해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의 파트너를 이 여정의 동반자로 초대하십시오. 노력을 숨기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지지를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더해질 때 당신의 몸은 비로소 100%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훈련 방법과 생활 습관, 마음가짐,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까지 남성을 회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원장님, 제 나이에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그 나이라는 변명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최고령 환자는 87세였습니다. 그분은 30년 가까이 부부관계 없이 지내셨고 배뇨 문제까지 악화된 상태에서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다 살았습니다. 괜히 애쓰지 말고 조용히 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매우 천천히 실천해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불편하던 소변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며칠 전 30년 만에 아내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침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7세에도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의 당신에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한계를 규정하는 생각, 바로 그것이 진짜 노화를 앞당깁니다. 당신의 몸 안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그 힘을 꾸준히 관리하고 돌본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기와 단단함이라는 직접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주는 진짜 가치는 단순한 성기능 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남성으로서의 삶 전반을 다시 세우는 여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덜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 자리나 모임에서도 더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의견을 말하게 됩니다. 손주와의 놀이가 즐거워지고 파트너와 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도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한 훈련과 생활 습관은 결국 이 호르몬의 분비를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성기능뿐 아니라 근육량,
활력, 자신감, 도전 의지까지 남성의 전반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당신은 단순히 기능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나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하던 한 사람이 약이나 수술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청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겠습니까? 망설임을 줄이기 위해 작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훈련과 생활 습관을 한눈에 정리한 남성 회춘 1일 계획표입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늙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동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직접 읽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